코로나19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차례도 간소화되면서 사찰에서의 명절 차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찰의 합동 차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지난 10일 타계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15명 남았습니다. 각계 인사들의 온라인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석굴암 내부를 관람하고 낮과 밤이 바뀌는 미륵사지 석탑을 언택트로 만나는 이색 전시가 열렸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불교 유산의 찬란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를 후원하는 한 시민에서 뒤늦게 정치에 입문한 문진석 의원, 머무름 없이 마음내기, 금강경 구절을 화두 삼아 비상식의 상식을 바로잡는 의정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화쟁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에서 만나봤습니다. 편안한 설명절 보내셨습니까? 2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축년 설을 맞아 주요 사찰에서는 합동 차례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이 사찰을 찾아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사찰 합동 차례 현장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 이른 아침 조계사. 불자들이 차례를 지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방역 수칙에 맞춰 체온 확인과 방문자 기록을 하고 손소독제 후 대웅전에 입장합니다. 추석 때보다 더 강력한 2.5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차례를 지내러 오는 불자들은 더 줄었습니다. 불자들은 나물과 과일이 차려진 상에 차를 올리고 예를 갖춰 절한 후 바로 대웅전을 빠져나갑니다. 조계사는 차례를 올리는 신도들에게 공양 취식물 대신 마스크를 전달해 방역 강화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제사는 여기 와서 모시지만 절에서 다 합동 차례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끼리선 항상 그 우애가 가족 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자손 대대로 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봉은사도 추석에 이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설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법왕루에 입장하는 신도들의 수를 조절해 규정 인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절하고 부모와 조상의 위패에 차를 올리며 음덕을 기리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참배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법왕루를 퇴장해 대웅전 앞마당에서 초를 올리고 탑에 기도를 하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도 설날 오전 합동 차례를 봉행했습니다. 신도들은 참배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귀가하고 무상사는 차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불자들에게는 집에서 떡국을 해먹을 수 있도록 떡국떡을 포장해 제공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무상사 회주 무봉 성우대종사는 이번 설에도 방문하는 신도들에게 덕담과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초하루라서 조상의 제사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 된 도리를 다 하는 일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자들은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되새기고 신축년 새해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가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타계했습니다. 유해는 어제 부천 서광사에 모셔졌습니다. 2013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온 정복수 할머니가 향년 99세로 지난 10일 별세했습니다. 경기도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신동헌 광주시장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13일 직접 조문하고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모셔지길 원했던 할머니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할머니의 유해와 위패는 유가족 뜻에 따라 부천 서광사에 모셔졌으며 나눔의 집 추모공원 허가 작업이 완료되면 이장될 예정입니다. 최고령 피해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나눔의 집에 계신 4명의 할머니를 포함해 15명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의 고도화는 불교 문화 대중화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실감 기술이 접목된 석굴암과 불국사 다보탑 등 불교 유산의 찬란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원형으로 마련된 공간에 첨단 장비를 착용한 관람객이 시선을 위로 향한 채 콘텐츠를 즐깁니다. 분할된 화면마다 불교 문화의 숭고함이 담긴 각종 성보들이 등장하고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듯 발걸음을 옮겨가며 실감나는 경험을 이어갑니다. 홍익대 교내 VR 뮤지엄에서 개최된 한국의 불교 문화유산 엑스알전, 홍익대 한정엽 교수 연구팀과 VR 전문기업이 합작한 콘텐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암을 비롯해 불국사 다보탑과 반가사유상 등 총 9점을 선정, 최첨단 실감 기술이 접목돼 완성됐습니다. 더불어 무선 XR 전송 기술을 활용해 체험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호작용은 물론 프로그램 설명과 관리를 담당하는 도슨트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교 문화권에 관심이 있는 것은 불교 문화가 갖고 있는 엄청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밀적인 스캔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조금 VR과 AR, 그리고 XR이 갖고 있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VR과 AR 기술이 집약된 석굴암은 한국 불교의 위대함과 예술성을 동시에 구현하며 색다른 대리만족을 선사합니다. 보존상의 이유로 석굴암 내부를 관람하기 힘든 현실 속에 체험자가 연등을 직접 비추며 본존불과 팔부중상은 물론 선조들의 상세한 표현 방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자가 들어가게 되면 조명이 하나씩 켜지면서 이게 장엄하게 이제 본존불의 그 실루엣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에 연등이 있어서 그걸 들고 여러 가지 조각상들을 내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화창한 날씨를 배경으로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주변을 거닐 수 있고 낮과 밤이 바뀌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통해 언택트 감성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는 실제 크기를 감상한 뒤 가상현실 속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 100배가 증대된 성보를 마주하며 웅장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백제금동 대학로를 건물 한 3층 높이 정도로 크게 확대해서 리프트를 타고 그 주변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구석구석을 디테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니까 가능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숭고한 불교유산과 첨단 기술이 만난 체험전은 오는 23일까지 홍익대 VR 뮤지엄에서 계속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4인 이하로 제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한마음선언이 새해맞이 촛불제와 대행스님 탄신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신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대행스님 탄신 다래제를 위해 한마음선언 합창단이 준비한 합창이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합창단 개개인이 영상을 찍어 합쳐 만든 화면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한 마음과 스님을 그리며 새해를 다짐하는 마음들이 담겼습니다. 이날 대행스님 탄신 다래제와 새해 촛불제는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스님들은 대행스님 영단에 꽃을 올리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신도들과 함께 대행스님의 생전 법문을 영상으로 다시 들으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스님께서 일러주신 한마음의 가르침을 양식 삼고 세울 게 없어 무한한 에너지 주인공을 직함이 삼아 진실되고 우직하게 한마음 놀이를 실천하는 주인공으로 스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혜수 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부대중의 아픔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혜수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주인공을 잃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이유도 강조했습니다. 이 생에서 이 도량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진하고 실천해야지 다음 생에 큰 스님 다시 만나서 또 한마음 공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큰 스님 법문에서 스님께서 대양, 정양, 해양, 해탈지연양만 지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행스님의 탄신 달해제에 이어 날이 저물고 시작된 촛불제. 한마음 선원 스님들은 어둠 속에 고요히 촛불을 밝히며 신축년 새해에도 무명을 밝혀나가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학 그리고 또 환경학의 전공을 하신 정치 전문가신데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좀 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정치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2014년 4월 16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두고 또 정치를 후원하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 이웃의 불행이 나도 불행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불이이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참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토위를 네. 맡고 계시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해법은 네.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실패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가구가 분화된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났잖아요. 1인 가구가 약 60만 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인 가구의 분화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에 대한 그 대책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을 좀 중점을 두고 해왔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질 좋고 값싼 그런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고 다만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평수들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20평, 25평, 30평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평수를 구성해서 공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택 사다리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세제를 좀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비싸고 아주 좋은 주택에 사는 분들은 좀 더 세금을 거기에 걸맞게 물어야 되는 거고 부과를 시켜야 되고 좀 그 작고 그런 주택에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런 세제 개혁도 필요하다.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저희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욕구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직 현 시점에서 주택을 자기 자산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자꾸 억제하려는 그런 정책은 그렇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불자 의원으로서 또 불교계의 그런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를 해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전통사찰법과 건축법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또 그런 법안도 발의를 좀 하셨습니다. 이 건축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전통 사찰은 민족 문화의 유산이기도 하고 문화적 자산입니다.
근데 현행 건축법은 이런 전통 사찰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반 건축물과 같은 관점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실상 1995년에는 우리 전통 사찰 내 그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건축법 적용의 제외 대상이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지금 그 건축법 규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법을 통과한다면 우리 전통 사찰 내에 있는 우리 건축물들이 좀 더 현장에 맞게 신속하게 뭔가 정비되고 이렇게 정비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건축물에 대한 이중 규제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안들도 불교계 내에서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이제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불교계에서 이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임야라든가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편입시켜서 국립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 사실은 국가가 배상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 강제로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그 개인의 우리 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이제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와 사실은 이제 전통 사찰 내에는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전기료 같은 것도 실상은 농민들에게 주는 어떤 그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찰들이. 네, 그런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각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네네. 불교와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원래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는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교회 가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좀 더 마음이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친구랑 함께 청도에 있는 황매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부터 불교에 대한 확신 그래서 불교하고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21대 국회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좀 어떻게 네, 있을까요? 뭐 의정 활동 목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저는 천안갑 지역구가 제 천안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갑은 그 원도심과 농촌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그 낙후된 원도심을 뭔가 좀 변화시키고 좀 더 우리 21세기에 맞는 도시로 좀 바꾸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또 농촌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면서 의원 활동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라 문제에 또 소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완성이 됐냐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숨겨져 있어요. 보통 실상은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그 상식처럼 되어 있는 불공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좀 더 해소하는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하려고 합니다. 2021년 불자 의원으로서 스스로에게 화두를 준다면 좀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화두를 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쭉 제 자신한테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귀절인데요. 응무소주 이생이심, 머무름 없이 마음 내기라는 이런 화두를 늘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화쟁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 불자 의원으로의 역할도 저희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5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